네, 용인 갑 을에 이어서 이번엔 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용인 병에도 어떤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을까? 여야 모두 현역대의 강한 신인 경쟁 구도더군요. 예, 용인 병 지역은 뭐 전통적으로 그 자산을 축적한 은퇴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다 보니까 보수 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지역인데 네. 이 지역이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고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수 색채가 엷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한성교 의원이 8.9%로 승리했고 2016년 역시 국민의당이 포함된 3자 구도에서 4.8% 승리. 네. 그렇지만 이제 2020년 지난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3.6% 승리하면서 최초로 진보 정당이 승리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났냐를 좀 세밀하게 수치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총 투표 숫자가 2012년에는 12만 8천, 2016년에는 12만 9천인데 이게 2020년에는 무려 이게 16만 3,800으로 3만 3천 명이 급증을 해요. 네. 이게 이제 급증을 하는데 그러면 유권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느냐 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역구가 몇 개 조정되면서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투표율이 3만 3천이 늘었다는 거는 이번 총선에서도 승부가 과연 선거구 제도를 선거 지역구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국민의힘의 어떤 유리한 지역이 동이 들어오고 민주당이 불리한 동이 빠져나가고 이런 그 영향과 함께 또 2030, 뭐 40대까지 젊은 층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유인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원인을 여당에서 계속 제공을 한다면 여당한테 다시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고 그걸 잘 막아가지고 좀 이렇게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좀 낮아진다면 과거처럼 국민의힘이 또 승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용인병 지역에 과거에 한선교 전 의원이 다선을 했던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가져갔죠. 표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시 보수 쪽으로 좀 힘이 붙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여기는 그 조대원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보수의 아성이었어요. 그렇죠. 이 지역이 뭐 한성교 의원이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를 내리 사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때 17대 국회 그 선거 때는 열린 우리당 그때 탄핵 돌풍이 있을 때도 한성교 의원이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18대 총선의 경우 그 재밌는 게 한성교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해요. 근데 여기서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그렇죠. 무소속으로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를 누르는 이변을 연출하는데 그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한성교 전 의원이 43%를 얻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가 37%를 얻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80%를 얻은 지역이에요. 네. 얼마나 그 용인 그 병 지역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지역이고요. 근데 여기 21대 총선에서는 정춘숙 후보가 51.55%를 차지해서 현 용인시장인 이상일 후보에게 신승을 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수냐, 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용인병이 용인시 수지구라고 그래갖고 그 고급 빌라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축적한 은퇴한 그 노년층 인구 비율이 꽤 높아요. 분당이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색채가 많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신분 당선으로 개통도 했고, 그러니까 네. 젊은 층들이 유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병이 확실히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 됐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번에 꼭 사수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